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거짓말을 봤습니다. 아이들 그림책 속 노란 태양, 일기예보 아이콘의 노란 원, 심지어 유치원 벽에 붙은 태양계 포스터까지 모두 태양을 노란색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입니다. 태양은 노란색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얀색입니다. 믿기 어렵죠? 당신이 평생 본 태양은 분명 노랗거나 주황색이었으니까요. 석양은 붉고 한낮의 태양은 눈부신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빛이 정말로 무엇인지. 둘째, 지구라는 행성이 우리에게 무슨 장난을 쳤는지. 그 여정은 17세기 어두운 방에서 시작됩니다. 1666년, 아이작 뉴턴은 창문을 가렸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고 단 하나의 작은 구멍으로만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뉴턴은 그 빛의 경로에 유리 프리즘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벽에 펼쳐진 광경은 과학사를 바꿨습니다. 하얀 빛이 7색깔 무지개로 쪼개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프리즘이 빛의 색을 추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물감을 섞듯이요. 하지만 뉴턴은 정반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빛은 이미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프리즘은 단지 그것들을 분리했을 뿐입니다. 뉴턴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쪼개진 무지개 빛을 다시 모으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얀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하얀색으로요. 이건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얀색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모든 색의 완벽한 혼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태양이 내뿜는 빛을 프리즘으로 쪼개면 무지개가 나옵니다. 모든 파장이 고르게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학 용어로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파장이 균등하게 섞인 빛의 색은 단 하나입니다. 하얀색.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만약 태양이 정말 하얗다면 왜 우리 눈에는 노랗게 보이는 걸까요? 답은 당신과 태양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100km 두께의 공기층에 있습니다. 지구 대기는 보이지 않는 필터입니다. 그것도 아주 편파적인 필터죠. 빛은 파동입니다. 파란색 빛은 파장이 짧고 빨간색 빛은 파장이 깁니다.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공기 분자들은 이 파동들과 부딪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물리 법칙이 등장합니다. 레일리 산란.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더 많이 산란됩니다. 정확히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해서요. 무슨 뜻일까요? 파란 빛이 빨간 빛보다 약 10배 더 많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공이 큰 공보다 더 자주 튕겨나가는 것처럼요. 결과는? 파란 빛은 대기 전체로 사방팔방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파랗습니다. 하늘 자체가 색을 가진 게 아닙니다. 산란된 파란 빛이 모든 방향에서 당신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빨강, 주황, 노란 빛은? 이들은 파장이 길어서 산란을 덜 당합니다. 대기를 비교적 직선으로 통과합니다. 한낮에 태양을 보면 노랗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파란 빛은 이미 흩어져 나갔고 상대적으로 노란색과 빨간색 계열만 당신 눈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석양은 왜 더 붉을까요? 해가 지평선에 가까워지면 빛은 더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해야 합니다. 경로가 길어지면 산란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파란 빛은 물론이고 노란빛까지 거의 다 흩어집니다. 최종적으로 당신 눈에 도달하는 건 주황색과 빨간색뿐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태양은 하얀 빛을 보냅니다. 하지만 지구 대기가 파란 빛을 훔쳐갑니다. 그 결과 우리 눈에 노란 태양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얀 태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은 지구 궤도에 진입합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가 본 광경 중 하나는 지금도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대기가 없는 우주에서 태양은 순백색입니다. 눈부시게 하얀 광구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사진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없이 찍은 태양 이미지는 하얗습니다.
노란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계산하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최대 강도는 가시광선 한가운데 초록색 파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시광선 파장이 거의 균등하게 방출됩니다. 빨강부터 보라까지 모두요. 이런 스펙트럼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떤 색일까요? 천문학자들은 이걸 실제로 계산했습니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CIE 색공간에 매핑하면 좌표는 0.33, 0.33입니다. 이건 완벽한 표준 백색광의 좌표입니다. D65 표준 조명과 거의 같습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인공위성들이 대기권 밖에서 측정한 태양 복사 스펙트럼을 보면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까지 거의 평평한 곡선을 그립니다. 이건 하얀 빛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을까요? 왜 교과서와 그림책은 계속 태양을 노랗게 그릴까요? 인간의 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뇌는 편집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집센 편집자죠.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색항상성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조명이 바뀌어도 물체의 진짜 색을 유지하려 합니다. 형광등 아래의 사과나 백열등 아래의 사과나 모두 빨갛게 보이는 이유죠. 실제로 당신 눈에 들어오는 빛의 파장은 다른데도요. 태양의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당신은 태양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찌푸리게 되고 순간적으로만 봅니다. 그 짧은 순간 당신 눈의 간상세포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무엇을 보나요? 태양에 물든 구름, 햇빛을 받은 벽, 아침과 저녁의 하늘. 이 모든 건 대기에 필터링된 빛입니다. 노랗고 주황색인 빛이죠. 그래서 당신의 뇌는 결론을 내립니다. 태양은 노랗다.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완벽한 백색 LED와 노란색 LED를 보여주고 태양색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들에게 우주사진 속 태양을 보여주고 색을 고르라 하면 흰색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만든 기억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문화로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크레용으로 노란 태양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본 다음 세대도 노란 태양을 그립니다. 거짓이 진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착시는 단순한 문화적 오류가 아닙니다. 여기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46억 년 전 지구에 생명이 없었을 때 태양은 뭔가 달랐습니다. 더 정확히는 지구가 달랐죠? 대기 조성이 완전히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은 지금보다 더 붉은 색조를 띠었을 겁니다. 최초의 광합성 생물들은 이 붉은 빛에 적응했습니다. 그러다 27억 년 전 대산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조류가 산소를 대량으로 방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기 조성이 바뀌었고 빛의 산란 패턴도 변했습니다. 파란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더 노랗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진화가 개입합니다. 인간의 눈은 이 노란 태양에 최적화됐습니다. 우리 눈의 광수용체는 태양이 가장 밝은 파장인 550나노미터 근처에서 최대 민감도를 보입니다. 이건 노란색, 초록색 경계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인간의 개념적 백색은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을 기준으로 형성됐습니다. 우리가 흰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을 반사하는 종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에서 진화했다면 전혀 다른 색을 백색이라 불렀을 겁니다. 결국 노란 태양은 착각이 아니라 적음입니다. 우리 종이 지구 환경에 맞춰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적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우주의 진짜 모습을요. 태양만 색이 잘못 알려진 건 아닙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이 그렇습니다. 교과서는 별을 색으로 분류합니다. 붉은 거성, 노란 외성, 푸른 거성.
이건 사실입니다. 별의 온도에 따라 색이 다릅니다. 차가운 별은 빨갛고 뜨거운 별은 파랗습니다. 태양은 중간 온도라 노랗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별 사진은 과장됐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온도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려고 색상 대비를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맨눈으로 보는 별들은 훨씬 덜 화려합니다. 실제로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생각해 보세요. 흔히 파란 별이라 불립니다. 온도가 약 9,900도로 태양보다 훨씬 뜨겁죠? 하지만 맨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거의 하얗습니다. 약간 푸른 기운이 도는 하얀색이죠? 반대로 베텔게우스는 붉은 거성입니다. 온도는 3,500도 정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주황빛 하얀색에 가깝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만큼 빨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눈은 어두운 환경에서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별빛은 너무 희미해서 우리 눈의 원추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색을 구분 못하는 간상세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별이 비슷하게 흰색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베텔게우스 가까이 날아간다면 그곳에서 보는 베텔게우스는 주황색일 겁니다. 시리우스 근처라면 확실히 푸른빛을 볼 겁니다. 하지만 수십 광년 떨어진 지구에서는 모든 게 희미한 하얀 점으로 보입니다. 우주의 진짜 색깔은 거리와 매체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필터를 통해서만 우주를 봅니다. 그렇다면 필터 없이 본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2002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천문학자들은 기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 전체의 평균 색깔은 무엇일까? 그들은 20만 개 이상의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측정했습니다. 각 은하는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합니다. 모든 별의 빛을 합치고 평균을 냈습니다. 결과는 처음 계산에서는 연한 터코이즈색이 나왔습니다. 우주가 청록색이라니. 언론은 흥분했습니다. 우주라떼라는 별명까지 붙였죠? 하지만 몇 달 후 연구팀은 당황스러운 발표를 합니다. 계산 오류가 있었다고요? 색공간 변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계산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주의 진짜 평균색은 베이지색에 가까운 미색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색에 우주라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확한 RGB 값은 255, 248, 231입니다. 거의 하얀색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노란 기운이 도는 색입니다. 왜 이런 색일까요? 우주의 별들은 대부분 태양과 비슷한 온도를 가집니다. 너무 뜨거운 파란 별들은 빨리 죽습니다. 차가운 붉은 별들은 어둡습니다. 결국 중간 온도의 별들이 우주의 빛을 지배합니다. 그 별들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우주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운 사진의 극적인 빨강과 파랑은 대부분 인공적으로 강조된 것입니다. 실제 우주는 놀랍도록 담담합니다. 하얀 별들, 검은 공간, 그리고 아주 희미한 색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압니다. 태양은 하얗고 대부분의 별도 하얗고 우주 전체도 거의 하얗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저 흥미로운 잡학일 뿐 아닐까요? 2015년 한 드레스 사진이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파란색인가 금색인가? 사람들은 같은 이미지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색을 봤습니다. 이유는 뇌가 배경 조명을 다르게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자 속 드레스라 생각하고 뇌가 색을 보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밝은 빛 속 드레스라 생각했죠? 같은 물리적 데이터, 다른 시각, 태양의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태양을 봅니다. 하지만 대기라는 필터와 진화된 뇌라는 해석 장치를 거칩니다. 결과는 노란 태양입니다. 이건 틀렸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진짜입니다. 과학은 이 괴리를 메웁니다. 측정 장비와 수학으로 감각을 넘어서죠. 분광기는 태양이 모든 파장을 균등하게 방출한다고 말합니다.
우주 사진은 하얀 태양을 보여줍니다. 이게 객관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주관적 경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노란 석양은 실제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차원의 진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건 겸손입니다. 당신의 감각을 믿지 마세요. 동시에 당신의 경험을 무시하지도 마세요. 둘 다 불완전하지만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필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기의 필터, 눈의 필터, 뇌의 필터. 이 필터들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필터 너머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필터를 보이게 만드는 것. 태양이 하얗다는 사실은 우주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 뭘 잘못 보고 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발견의 시작입니다. 2025년 현재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달기지 건설이 논의되고 화성 탐사가 구체화됩니다. 수백 명의 인간이 곧 지구 대기권 밖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은 매일 하얀 태양을 볼 겁니다. 달 표면의 기지에서,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에서, 소행성 채굴 시설에서, 대기 없는 세계에서 태양은 당당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완벽한 백색광. 이들의 자녀는 어떤 태양을 그릴까요? 노란 크레용을 집을까요? 흰색 크레용을 집을까요? 어쩌면 두 세대가 지나면 태양은 노란색이라는 생각이 고풍스러운 미신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잃는 것도 있습니다. 노을의 아름다움, 석양의 로맨스. 대기가 만든 착시는 예술과 시의 원천이었습니다. 반고흐의 해바라기, 모네의 인상일출, 무수한 노래와 시. 모두 노란 태양이 영감을 준 것들입니다. 진실과 환상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알려주고 예술은 경험을 기념합니다. 태양은 하얗고 석양은 아름답습니다. 이 두 문장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창밖을 보세요. 별들이 깜빡입니다. 대부분은 하얗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난류가 그 빛을 흔들고 굴절시켜 색색의 반짝임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객관적 우주와 주관적 경험의 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태양은 무슨 색일까요? 물리학자에게 묻는다면 하얀색입니다. 시인에게 묻는다면 노란색일 겁니다. 당신에게 묻는다면? 이제 당신은 두 가지 답을 모두 압니다. 다음에 태양을 볼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 눈에 들어오는 노란빛 너머 대기가 훔쳐간 파란빛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색을 합치면 완벽한 하얀빛이 됩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보낸 편지, 아무것도 걸러지지 않은 순수한 메시지. 그 하얀 빛이 9300만 마일을 여행해 당신에게 도착했습니다. 8분 20초의 여정 끝에 변하지 않은 진실을 싣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